안녕하세요. 차이나는 강수정입니다.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다양한 통역의 방식을 활용해서 실제 통역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통역을 하든, 동시 통역이 있건, 아니면 순차 통역을 하든, 아니면 수행 통역을 하든 간에 중간중간에 점심시간, 저녁시간, 빠질 수가 없겠죠. 밥 먹는 거 가장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식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기도 하지만 국제회의나 이런 데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고 이런 사담을 나누다 보면 더욱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서의 통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점심시간에 통역하는 것을 오찬 통역이라고 하고, 저녁에 만찬 때 통역을 하는 거 만찬 통역 이렇게 합니다. 물론 통역사들끼리는 굉장히 가슴 아픈 통역이에요. 남 밥 먹을 때 밥도 못 먹고 통역한다 해서 우리끼리는 밥통 뭐 이렇게 부르고, 웬만하면 좀 안 하고 싶어서 피하기도 하고 이러는 통역인데요. 이 통역 때문에 거의 초보 통역사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너무 서럽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통역사들을 가르쳐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면 선생님 어디 만찬 통역을 들어갔는데요. 너무 서러웠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면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통역사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회의까지 들어요 라고 해서 어린 통역사들이 굉장히 슬퍼하거나 좀 신세한탄을 하게 만드는 그런 통역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밥을 한번 먹어봐야 더 친해지는 것처럼 통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의 긴밀한 교류가 있고 감정을 나누고 이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통역, 오찬 통역, 만찬 통역 이러면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본 거는 거의 VIP 통역일 거예요. 대통령,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만찬 자리에 들어가면 통역사들이 뒤에 앉아 있죠. 식사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것이 아니라 두 대표분의 이 뒤쪽에 따로 앉아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고 뒤에 앉아서 통역을 하죠. 계속 긴밀하게 얘기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VIP 때는 반드시 그렇게 이제 뒤에 배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들 식사하는데 음식 냄새 솔솔 나는데 통역사들 배고파서 어떡해요?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못 먹어서 통역사들이 말랐군요. 아닙니다. 통역사들 은근히 많이 먹습니다. 보통 그렇게 식사를 못하고 뒤에 배석을 할 때는 주최 측에서 먼저 간단한 식사를 준비를 해줘요. 뭐 샌드위치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살짝 먹고 들어가게 해요. 안 그러면 두 분 중요하신 분들 얘기 나누시는데 꼬르륵 하면은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준비가 없다라고 하면 통역사가 알아서 살짝 준비해서 식사를 챙겨서 먹고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VIP 통역 때는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한중간에는요, 조금 느슨해요. 특히 중국이 이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평등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아니, 이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밥을 안 먹고 해? 그래서 같은 테이블에 보통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통역을 하고 또 수많은 오찬과 만찬에 들어갔지만, 실제로 테이블 뒤쪽으로 배석받은 게 한 손가락 안에 들을까요? 거의 대부분 같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통역을 하고요. 하다못해 막 말씀을 많이 나누시기 때문에 잘 말을 못하고 이렇게 식사를 못하고 막 음식이 막 쌓여가는 상태에서 통역을 하고 있으면 어느 한쪽 대표분이, 특히 이제 중국 쪽 대표분이 우리 통역사 밥 먹게 잠깐 시간 좀 내주자. 우리 잠깐만 입 다물고 있자. 이러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권 통역사들이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이런 면에서는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중국 통역사들은 조금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뭐 이런 거고요. 어쨌거나 같은 테이블에 배석을 하든 아니면 뒤쪽에 앉아 있든 우리가 여기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통역사는 여기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배고프고 잠깐 시간 여유가 있으면 식사를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사가 메인이어서는 안 되죠. 물론 사내진미가 잔뜩 차려 있으니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통역으로 아무리 좋은 식당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더라도 식사를 그 통역으로 갔을 때는 사실 맛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통역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로 뭐 되게 유명한 집인데 별로 맛이 별론데? 라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끼리 이제 야 거기 한번 가볼까? 그래서 가면 진짜 맛있어요. 즉 일할 때는 맛을 잘 못 느끼니까 그냥 여기만 딱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통역을 하는데 내가 이분들이 얘기를 안 나눈 것 같아. 얼른 입에다 딱 넣었어요. 그랬는데 잘 안 씹히는 거야. 혹은 크게 한 입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누군가 말씀하셔. 자, 입에 잔뜩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럴 때
잠깐만요, 제가 식사 중이라서 죄송해요, 방금 뭐 먹었어요. 예, 그러면 말 시킨 사람도 너무 당황하고 통역사 자기도 너무 창피하고 모든 사람의 이목이 쫙 집중되고 이러겠죠. 예, 그럴 때는 그냥 능력껏 꿀꺽 삼키던지 아니면 슬쩍 미리 준비해놨던 휴지에다가 입 닦는 척하고 살짝 뱉어내시고 통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통역 서비스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먹는 게 위주가 아니니까 식사에 있어서 상대를 당황시키면 안 된다라는 점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예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테이블 뒤쪽으로 배석이 돼서 양쪽, 한국 대표와 중국 대표가 양쪽 옆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제가 다 통역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두 분이 너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차라리 말이 많을 때는 통역을 하면서 배가 고프지만 그래도 계속 할 일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테이블 뒤에 배석이 받았다. 말이 없는데 앞에서 같이 식사하면 좋지요. 신나게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래도 그러시면 안 되지만 어쨌건 근데 뒤에 있는데 뻘쭘하게 남 먹는 거 정말 계속 1시간 넘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의 초보 통역사들은 진땀을 막 흘리면서 통역사 하지 말 걸 그랬어. 너무 창피해. 남 먹는 거 쳐다보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직업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저는 이런 충고를 하죠. 어쨌건 간에 누군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 대표든 이쪽 대표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두 분이 얘기는 못 나누시고 좀 둘 다 낯을 많이 가리실 경우에 통역사한테 말을 걸 때가 있어요. 너는 중국인이니? 너는 한국인이니?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중국 분들이 중국인이니? 하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저 한국인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왜 중국어를 잘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보통 말이 풀려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초보 통역사들은 대부분 이쪽 대표하고 둘이서만 막 사담을 나눠요. 왜냐하면 나한테 말한 건 거지 이쪽 대표한테 얘기를 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이럴 때 노하우가 뭐냐면요. 이쪽에서 물어봤어요. 중국인이니? 아니요, 한국인입니다. 그래 놓고 그럼 왜 이렇게 중국어를 잘해? 제가 중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쩐지 좋은 학교를 나왔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 얼른 잠깐 틈을 타서 옆에 한국 대표한테 말을 거는 거죠. 대표님 지금 방금 이분께서 저한테 중국인이냐 한국인이냐 물어봐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통역사분 참 중국어 공부 많이 하셨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대로 정말 너무 썰렁하고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다시 중국 대표한테. 그러면 그걸 계기로 해서 둘이 이렇게 말문이 트여요. 그러면서 두 분이 조금씩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다가 좀 더 서로 통하는 얘기가 나오면 더 긴밀하게 그래서 식사 자리가 되게 기분 좋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통역사가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하고 나한테 말 걸었으니까 나만 이분하고 얘기를 해야지 개인적으로 막 명함 주고받고 막 친해지고 나의 인맥이 텄어 이러면서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통역사랑 둘이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썰렁하죠. 빨리빨리 식사를 끝내고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 행사 분위기가 되게 썰렁해지는 거고 이 만찬은 통역사 개인의 어떤 사교를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가교의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좀 더 베테랑 통역사다 보이겠죠. 그래서 통역사분들은 이렇게 만찬이나 오찬 통역에 들어갔을 때 특히 음식을 뭐 특별히 너무 크거나 씻기 힘든 거 이런 것들 혹은 냄새가 난다든지 뭐 이에 끼어서 뭐 흉해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주위에서 좀 피해 주시고 가볍게 얼른 꿀꺽 생길 수 있는 것 위주로 드시면 되는 거고요. 또 통역을 맡기시는 분들이라면 혹시 뒤에 배석을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조금 더 식사를 이쁘게 챙겨주시면은 통역사들이 그래도 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조금 더 마음이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배려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대부분 이제 수행 통역은 대부분이 오찬 만찬 다 같이 배석을 하게 되고 순차 통역일 때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럽니다. 동시 통역으로 들어갔을 때는 만찬이나 오찬에 같이 동시 통역사 보고 배석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대부분이 이제 별도로 만찬이나 오찬에 들어가는 별도의 통역사를 초청을 하고 동시 통역사들은 특히 오찬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회의를 하고 바로 오찬 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오후에 회의를 하려면 이게 머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요청을 안 하는데 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어서. 근데 그럴 경우에는 꼭 사전에 미리 요청을 해서 통역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거나 오찬 통역, 만찬 통역 이런 것도 잘 능숙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